안녕하세요. 조함입니다. 간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은 우리가 사주 공부함에 있어서 천간과 지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천간은 갑부터 개까지를 해서 갑을병정 무기임계에서 개까지 10글자가 있고요. 지지는 자부터 시작해서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해서 12글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분은 기본적으로 공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천간의 10글자는 반드시 그 지지에 인묘진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지지에 자기의 집의 근거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인묘진 사업의 신유술 지지의 집주인이 누군가 요거를 분명하게 구분해 놓으셔야 나중에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익히고 그 다음에 읽어내는데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구분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데 다른 것에 빗대어서 공부를 익혀두시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4계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잊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편한 곳에 익히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자, 봄에는 누가 살지요? 여기는 목들이 살아요. 그죠? 목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화들이 삽니다. 그래서 화왕절이라고 하고 가을은 금, 쇠붙이, 바위, 딱딱한 물건들 금들이 살고 겨울에는 그래서 수들이 삽니다. 그래서 수왕절. 봄에는 목왕절, 여름은 화왕절, 가을은 금왕절, 겨울은 수왕절이라 합니다. 1년 12달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제일 먼저 어디부터 시작이죠? 봄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봄의 음력입니다. 음력으로 1월달, 2월달, 3월달을 인달, 그 다음에 2월달을 묘달, 3월달을 진달, 그 다음에 여름도 3개월이겠지요? 4월달, 5월달, 6월달 있는데 요걸해서 여름에는 사달, 그 다음에 5달, 미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을 금왕절은 7월, 8월, 9월 음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달, 묘달, 그 다음에 술달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7월, 8월, 9월입니다. 음력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은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러는데 해달, 자달, 축달 이렇게 1년 12달의 지지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3개월을 인묘진, 여름은 4, 5, 미달, 그 다음 가을은 신유, 술달, 겨울은 해가, 축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주를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육기역수제 쓰는 판때기 이렇습니다. 이 판때기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외우기 굉장히 쉽겠지요. 요건 지지의 12글자인데 천간에도 봄에 목왕절, 화왕절, 금왕절, 수왕절에 천간에도 갑과 을이 갑목, 을목입니다. 여름에는 병화가 있고 그죠? 정화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경금이 있고 경금이죠. 그 다음에 신금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임수가 있고요. 수죠. 요거는 개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고. 집주인을 논한다면 사람도 집이 있어야 근거지가 있어야 잠을 자고 활동하고 돈도 벌고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천간 또한 집주인 역할을 하고 자기가 사는 근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봄에
간목은 목이죠. 인목은 간목이 집주인입니다. 이 점은 꼭 유념하십시오. 그래서 지지의 인목과 천간의 간목은 이꼬로 동일하다 이렇습니다. 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간목이 지지로 내려오면 인목이고요. 지지로 내려오면 천간 올라가면 간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목과 인목은 같은 것이다. 즉 다시 말해 인목에는 간목이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머릿속에 넣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묘목이라고 합니다. 인묘. 묘목의 집주인은 을목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사화의 집주인은 병화가 집주인입니다. 오화의 집주인은 정화가 집주인이고요. 가을 7월달 신달의 집주인은 경금이 집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유달의 집주인은 신금이 집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해달의 집주인은 임수가 집주인이고요. 자달의 집주인은 계수가 집주인입니다. 이렇다면은 나머지 무토기토만 남았죠. 무토기토는 원래 가운데 삽니다. 이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지구 전체가 사실은 토지요. 지구 전체가 땅덩어리입니다.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치우치지 않은 중앙에 위치한다. 다시 말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구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지구가 땅덩어리의 중심이 무토기토입니다. 이 무토기토는 봄의 토, 여름의 토, 가을의 토, 겨울 토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거나 산야, 그 다음에 길, 화단 이런 부분들, 눈밭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봄의 색깔에 봄의 토는 진토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름의 토는 미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을의 토는 술토지요. 겨울 토는 축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토는 같은데 봄의 색깔 화락에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이런 것을 진토에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토, 여름에 뜨거운 해를 받아서 뜨끈뜨끈한 땅, 바닷가 모래사장처럼 열을 많은 땅, 이것을 미토라고 하고 가을 거지가 끝나서 햇빛이 딱딱 내려오는 가을 거지가 끝난 논밭을 생각하시는 게 술토입니다. 따끈따끈하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꽁꽁 원 땅을 축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토와 기토를 표현하면서 진토의 집주인은 무토가 살고요. 그 다음에 술토 또한 무토가 삽니다. 그 다음에 축토는 겨울의 토는 기토가 살고 여름의 토도 또 기토가 삽니다. 요거 차후에 왜 무토가 기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 좀 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음양학을 함에 있어서 음과 양이 중심이 됩니다. 어떤 풀어가는 과정에 왜 음과 양, 그 음양학이라고 하죠. 음과 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무토기토가 들어간 이유가 설명이 되겠지만 지금은 집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집을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목은 인에 살고 을목은 묘에 살고 병화는 정화에 살고 사화에 살겠죠. 정화는 오해에 살고 경금은 신에 살고 신금은 유에 살고 그 다음에 술토 또한 무토에 살고 무토 또한 술토에 사는 거죠. 그 다음 임수가 해수에 살고 계수가 자수에 살고 기토가 축토에 살고 그러니까 토는 집이 두 채씩이고 나머지는 자기 한 채씩 있다. 천간이 10글자, 지지가 12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응용해서 함축시킨다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함축시켜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육친관계에서도 십성을 구분하는 데서도 이걸 굉장히 요긴하게 쓰고 그 다음에 12운성 차후에 배우게 될 12운성 그 다음에 월지에서의 어떤 격국, 일지에서의 격국 이런 부분들 여기에서 이 집 근거를 알면 그걸 찾기가 굉장히 쉽고 익히는데도 수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봄에는 갑과 을이 삽니다. 그죠? 요렇게 나누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누었을 때 봄에는 갑과 을이 살고 여름에는 병과 정이 살죠. 정화. 가을에는 경금과 신금이 삽니다. 겨울에는 임수와 계수가 살죠. 중앙에는 무토와 기토가 삽니다. 천간이든 지지든 사주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 천간들의 싸움이 주입니다. 지지를 풀어갈 적에도 지지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이라고 있죠. 요 지장간은 결국 천간이거든요. 사주를 풀어갈 때 관음비제에서 생극 재화 쓰면서 그 다음 형충 회합 또한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싸우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겨울은 봄을 낳죠. 우리가 살찌게 이 계절 흐름을 읽어낼 때요. 봄은 여름을 낳습니다. 여름은 토를 낳고 토는 가을을 낳고 가을은 겨울을 낳죠. 요것이 상생구입니다. 봄은 여름을 낳고 여름은 가을을 낳아야 되는데 이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삼복더위가 있습니다. 이 삼복더위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화가 뭉쳐서 땅이 딱딱해진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좀 많이 헷갈리니까 가운데에다 집어넣죠, 토를. 그래서 화토가 사실은 공존이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요런 부분, 봄은 여름을 낳고 여름은 가을을 여름 가을 낳아야 되는데 토를 낳습니다. 토로 간 다음에 다시 토는 가을을 낳고 가을은 겨울을 낳고 겨울은 다시 봄을 낳고 요것이 오행의 상생입니다. 서로 도와준다는 의미겠죠. 요 부분이 이해를 하셔야 따로 왜 안 외워도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하고 이 부분을 외우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사계절 속에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가운데 토를 집어넣고 응용을 하면 이 부분들이 머릿속에 금방 들어오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우리가 생활하는 봄, 여름, 가을 사계절에 대입을 해서 공부를 하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요 관계에서 이거는 상생도죠. 근데 상생하고 상극하고 이거를 외우는데 굉장히 많이 힘이 들 겁니다. 왜? 안 쓰던 용어니까. 여기에서 반대의 경우 이거 상극을 알아야 되겠죠. 상극이라는 것은 딱 5개만 아시면 됩니다. 어떤 5개? 자, 겨울은 봄을 극한다. 그죠? 가을은 겨울은 여름을 극한다. 그죠? 가을은 봄을 극한다. 그죠? 그 다음에 봄은 토를 극한다. 토는 수를 극한다. 그 다음에 화는 금을 극한다. 이 5개만 알면 관임비시의 육신 관계가 쉽게 이해된다는 거죠. 이거 복잡하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임수개수가 살죠. 겨울. 요거는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소환들은 임수개수가 주인이니까요. 봄에는 목이 살죠. 겨울에는 수왕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봄에는 목들이 살고 여름에는 화들이 삽니다. 토는 가운데 위치하니까 토고요. 가을에는 금들이 산다 이거죠. 우리가 사계절 이렇게 나누었을 때 그걸 하는 건 5개만 익히면 된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겨울은 여름을 극합니다. 요게 1번이고요. 2번은 가을은 봄을 극한다. 여기 2번이죠. 그 다음에 여름은 가을을 바로 극한다. 여기 3번이고요. 봄은 토를 극한다. 여기 4번. 토는 수를 극한다. 여기 5번이죠.
요 5개만이면 이것이 이제 상극, 오행의 상극도입니다. 이 상생과 상극을 익혀두시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천간의 집이 어디이다. 갑은 인이고, 그죠? 을은 묘에 있고, 병은 사화에 있으며, 정만 오화에 있고, 경금은 신에 살고, 천간의 신금은 지지 유달에 살고, 그죠? 임수는 해달에 살고, 계수는 자달에 살고, 목왕절, 화왕절, 금왕절, 수왕절, 그 다음에 토왕절 있는데, 요렇게 서로 계절을 나누는 것은 상생도에 해당되며, 요렇게 금이 목을 극하고 수가 화를 극하고 목이 토를 극하고 톡이 수를 극하고 화가 금이 극하고, 이 5개만 알면 우리가 상극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행의 집과 상생 상극도, 요 부분이 우리 오행 사주 공부를 하면서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겁니다. 요거를 일단 인지하시고 조금 더 익혀두시고 숙지를 해 놓으시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베이스 1편인데 요 정도만 익혀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